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오신 73세 어르신, 식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고집했던 단 하나의 음식, 91세 내과 전문의로 살아온 제 눈에도 그건 분명 암을 부르는 음식이었습니다. 60년 가까이 수많은 암 환자를 진료하며 느꼈습니다. 우리의 식탁 위 아주 익숙한 그 음식 하나가 모르는 사이 몸속 세포를 망가뜨리고 암을 키웁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지금 이 순간도 그 음식을 드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냉장고에서 당장 꺼내야 할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암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91세 내과 전문의 정은재입니다. 진료실 문을 연 지 60년이 훌쩍 넘었네요. 지금도 저는 직접 환자들을 만나고 강연을 다니며 여전히 현역 의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환자 곁을 지키며 제가 가장 자주 들은 말이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나쁜 음식 안 먹어요. 그냥 늘 먹던 대로 먹었을 뿐이에요. 그 늘 먹던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경계하지 못한 음식들이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이 음식 하나는 정말 많은 암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즐기던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병이 드러났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피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알고 지키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너무 겁내지 마세요. 제가 직접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이상호 어르신, 올해로 74세셨고요. 처음 오셨을 땐 체중이 급격히 줄고 배가 자주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간단한 소화불량증으로 생각하고 병원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결국 저를 찾아오셨지요. 진료 후 정밀검사를 진행했고 대장암 3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박사님. 그냥 평소처럼 먹었을 뿐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식습관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식습관을 하나하나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매일 아침 슬라이스 햄과 식빵, 점심에는 간단히 소시지 반찬을 곁들인 도시락, 그리고 저녁엔 종종 베이컨 볶음밥을 드셨다고 하더군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누가 봐도 과식도 아니고 고급 외식도 아닌 그저 평범한 한 끼 식사처럼 보이는 구성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안에 반복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가공육이었습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이 세 가지는 대부분의 분들이 맛있고 간편하고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음식이라 생각하시죠. 특히 치아가 약해져 딱딱한 음식을 피해야 하는 분들이 더 자주 찾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이 우리 몸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이상호 어르신처럼 병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그동안의 식습관을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공육에는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고기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성 화학물질로 바뀌는데요. 이 물질이 반복적으로 장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오랜 시간 쌓이면 세포를 돌연변이 시킵니다. 결국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음식이 너무도 일상적이라는 겁니다. 마트 어디서나 팔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가고 조리도 3분이면 끝나는 편리한 음식. 그래서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습니다. 애들 도시락 반찬용으로도 괜찮겠지. 노인네가 이 정도 먹는다고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으로 무심코 매일같이 드시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 대장암, 위암, 췌장암 등 소화기계 암 환자들 가운데
이런 가공육을 일상적으로 섭취하셨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 수는 제 진료 기록에만 수십 명이 넘습니다. 물론 한두 번 먹는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저도 가끔은 소시지를 한 조각 먹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입니다. 매일, 매주 꾸준히 들어오는 발암성 성분은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버티기 힘들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려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식탁을 조금만 더 돌아보셨으면 해서입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색이 예쁘고 얇게 포장된 햄이 놓여 있진 않으신가요? 아침마다 습관처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소시지, 편하다는 이유로 매일 먹는 베이컨. 그게 정말 우리 몸에 편한 음식일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어느 순간 어느 병원 진료실에서 그냥 평소처럼 먹었을 뿐인데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 주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이 음식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암세포를 만드는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상호 어르신처럼 오랜 시간 가공육을 드신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장내 환경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소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정밀 검사를 해보면 염증 수치가 높고 장 점막이 얇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핵심 원인이 바로 아질산나트륨이라는 첨가물입니다. 이 성분은 소시지나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며 고기 색을 선명하게 유지하고 부패를 막기 위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아질산나트륨이 고기 속의 아미노산과 만나면서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니트로사민은 체내에 들어오면 소화기관을 직접 자극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장 점막 세포의 DNA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원래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능력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회복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상된 세포가 복구되지 않고 계속 자극을 받으면 어느 순간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돌연변이 세포가 바로 암세포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절대 한두 번의 섭취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5년, 10년, 길게는 20년에 걸쳐 조용히 아무런 증상 없이 몸 안에서 쌓이고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박사님, 그럼 가공육을 한 번도 먹지 말아야 하나요? 저는 현실적인 대안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주 먹지 마세요. 습관처럼 드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식탁에 소시지가 있고 점심 도시락에 햄 반찬이 오르고 저녁엔 베이컨 볶음밥을 즐긴다면 그건 분명히 위험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으로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실제 환자 한 분의 사례를 통해 그 음식을 매일 먹은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다음 챕터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충청북도 제천에서 올라오신 홍길자 여사님, 당시 77세였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던 분이셨는데 최근 들어 식욕이 떨어지고 변이 가늘어지며 가스가 자주 찬다는 증상을 호소하셨어요. 처음엔 단순한 장 트러블일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장에 3.1cm 크기의 선종성 용종, 즉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직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아직 진행 단계는 아니었지만 그 크기와 위치 그리고 주변 염증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식습관부터 살펴보았습니다.
홍 여사님의 식사 일지를 받아본 순간 머릿속에 경고등이 울렸습니다. 아침 찐빵 우유 비엔나 소시지, 점심 김밥 햄 포함 또는 도시락 주로 햄구이 반찬, 저녁 간단하게 베이컨 넣은 볶음밥이나 라면. 그야말로 가공육 삼시세끼였습니다. 하루 평균 2회 이상 소시지, 햄, 베이컨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셨던 겁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햄이나 소시지 반찬을 자주 드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홍 여사님은 멋쩍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아가 시려서 딱딱한 걸 못 먹거든요. 그냥 부드럽고 간편해서 먹다 보니 벌써 수년 됐네요. 이 대답을 듣고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음식 선택의 이유가 건강 때문이라는 게 아이러니했지요. 치아는 보호했지만 장 속에는 조용히 병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가장 속상했던 건 홍 여사님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익숙한 음식은 안전하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누적된 습관이 우리 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직접 눈으로 봐야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다행히 홍 여사님은 그 이후 식단을 크게 바꾸셨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용종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박사님 덕에 내장이 새로 태어났어요. 요즘은 집에서 삶은 달걀, 두부전, 나물 반찬만 먹는데 몸이 이렇게 가벼운 줄 몰랐어요. 이렇게 달라지는 분들을 보면 의사인 제 마음도 참 따뜻해집니다. 몸은 우리가 얼마나 잘 대해주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편하다는 이유로 가공육을 자주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쯤은 멈춰서서 우리 식탁을 다시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음식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줄이고 무엇으로 대체하면 좋은지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 겸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일지도 모릅니다. 가공육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식탁을 한 번에 모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오랜 식습관에 익숙해져 있고 치아나 소화력 문제로 인해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이 제한되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라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오늘부터 천천히 바꿔보자고요. 그 작은 변화가 결국 우리의 건강을 바꿉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햄이나 소시지를 드시곤 합니다. 간편하고 맛이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부분부터 천천히 대체해 보실 수 있습니다. 햄 대신 삶은 달걀 1개, 부드럽게 구운 두부 1조각, 그리고 따뜻한 미음 1공기. 이렇게만 바꿔도 소화는 훨씬 편해지고 불필요한 첨가물의 섭취도 줄어듭니다. 점심 도시락의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햄구이나 소시지 대신 닭가슴살 편육을 데워 드시거나 삶은 고구마와 나물 반찬을 함께 곁들여 보세요. 닭가슴살은 최근에는 아주 부드럽게 조리된 제품도 많아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드시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고구마는 포만감이 높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께도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저녁 식사에서는 베이컨이나 햄이 들어간 볶음밥 대신 표고버섯을 간장에 살짝 볶은 반찬이나 들깨를 넣은 미역국과 현미밥을 준비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표고버섯은 씹는 식감이 고기와 비슷할 정도로 만족감을 주며 버섯 특유의 베타글루칸 성분이 장 건강과 면역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들깨 미역국은 장벽을 보호하고 들깨의 지방산이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햄 대신 달걀지단이나 단호박채를 넣는 것만으로도 몸속에 들어가는 위험물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엔 삶은 달걀을 으깨서 바르거나 땅콩버터와 바나나를 함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걸 매일 실천해야 하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매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 3회만 하루 한 끼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특히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변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실천해 본 결과 몸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1세인 지금도 환자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버틸 수 있는 힘이 이런 작지만 확실한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처음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바꿔보세요. 그렇게 며칠만 실천해 보시면 내 몸이 얼마나 정직하게 반응하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랜 세월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의 위기가 아니라 오랜 습관의 결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냥 남들처럼 먹고 남들처럼 생활했을 뿐인데 왜 저만 병이 생긴 걸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그 평범함 속에 작은 위험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결코 어렵거나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3가지 변화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반응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가공육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무조건 금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내가 이걸 먹는 게 정말 괜찮은 선택일까? 스스로에게 한 번만 질문해 보세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식탁 위 반찬을 고를 때, 그 한 번의 생각이 큰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식단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종이에 간단히 적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의 습관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적어보니 내가 이렇게 자주 소시지를 먹는 줄 몰랐어요. 하고 깜짝 놀라시더군요. 기록은 곧 깨달음이고 깨달음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3번째 변화는 한 가지 음식만 바꾸는 연습입니다. 햄 대신 삶은 달걀, 베이컨 대신 표고버섯, 소시지 대신 구운 두부 한 조각. 이렇게 하나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모두 다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실천이 반복되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하겠다는 다짐은 대개 습관의 힘 앞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바로 오늘 저녁 식사 한 끼만이라도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바꿔보세요. 변화는 작게 오지만 몸은 놀랍도록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며칠 만에 속이 덜 더부룩해지고 변의 상태가 달라지고 무겁던 몸이 조금은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스스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건강을 지키는 일이 결코 어려운 싸움이 아니라는 걸 몸이 먼저 말해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키고 싶은 건 단순한 건강이 아니라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손주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할 수 있는 다리, 아침 햇살 아래 따뜻한 밥을 삼킬 수 있는 위장,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차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이 모든 소중한 순간들은 건강이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 그 일상을 얼마나 길게 지켜낼 수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를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출발점으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길에 언제나 함께 서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식탁을 차릴 때
한 번쯤 손주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이 아이가 내 곁에서 오래도록 웃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건강해지겠다고 조용히 다짐하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바꾸는 건 음식이 아니라 앞으로 지켜갈 삶의 모습입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되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지혜 인생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 걷는 길 늘 고맙습니다.